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 단원 들어왔어요. 네, 곱셈 단원부터 이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산도 만약에 잘 안 돼 있다면 응용 문제까지 생각해야 된다면 아이도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어머님들이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47 곱하기 뭐 8을 했다 그랬는데 아이가 이거를 빨리빨리 못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376 이렇게 딱 한 번에 써야 되는데 올림수를 뭐 쓰거나 안 쓰거나 그건 상관없지만 해야 되는데 아이가 오답이 있거나 만약에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서 틀리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366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더하기에서 틀리는지 32 더하기 5를 잘못하는지 아니면은 7, 8에 58 뭐 이런 식으로 썼다. 368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얘는 7, 8에 56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덧셈이 문제이면 덧셈부터 잡으셔야 되고 구구단위 문제이면 구구단 한번 다시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연산 실력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어려워하는 문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제가 쏙쏙 골라왔습니다.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맨날 틀리는 문제만 잘 골라오시냐면서, 그죠? 제가 25년 경력에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어머님들이 잘 코칭해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곱셈식에서 기억은 모두 같은 숫자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숫자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아, 모두 같은 숫자예요. 그러면 막 여기까지 생각하려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요거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같은 수를 두 개 곱해서 끝이 6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수를 똑같은 수를 두 개 곱했는데 끝이 6이 나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요 애들이 대부분 이야기해요. 기억이 4, 4, 16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4일 때. 또 있을까? 그럼 엄마는 이제 정답이어서 됐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꼭 이게 답이 4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기억이 6일 때도 있어요. 그래요. 잘했어. 또 없니? 없죠. 그죠? 뭐 88, 77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4일 때를 구해보고 6일 때를 구해서 정확하게 구해서 답을 구한다는 거죠. 엄마가 보기에는 맞지만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44 곱하기 4는 4, 4, 16 그리고 4, 4, 16 해서 176이에요. 벌써 맞았어. 근데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6도 한번은 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일 때는 어떨까? 6이면 네, 66에 36, 66에 36, 그래서 396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은 4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딱 끝내지 마시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세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가장 작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만들어 안에 써놓고 곱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이거 구하려는 거 뭘까요? 이거의 답을 구하라. 곱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구하라가 아니라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하라가 아니라 곱을 구하세요. 이런 게 되게 실컷 다 해놓고 요거만 딱 써놔. 그러면 틀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별타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줄을 쫙 그어야 돼요.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 봐서 틀린 경우가 70%예요. 몰라서 별표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 오답이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하려는 거 줄 그어놓고 마지막에 또 확인하라고 해주셔야 돼요. 가장 작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하면요. 이게 막 까매져요. 여기가 막, 네. 34 곱하기 8, 84 곱하기 4.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사실 그럼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리를 파악을 해요. 또 원리를. 그럼 보면 어떤 원리냐면요. 제가 1, 2, 3으로 해볼게요. 얘가 제일 작은 수예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 수, 얘가 그 다음 큰 수예요. 1, 2, 3을 보았을 때 답이 가장 작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요, 아이들이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얘가 일단 작아야 되고, 얘가 커야 될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3이요, 누구한테도 영향을 줘요? 앞에 10의 자리, 가장 큰 수가 10의 자리도 영향을 주고 1의 자리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21 곱하기 3은 더 커지겠죠? 3은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를 아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13 곱하기 2를 해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3, 2, 6, 26이에요. 좀 작아졌어요.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1이 오고 23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23이 돼요. 즉,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얘는요 10의 자리도 곱해주고 1의 자리도 곱해주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아야 답이 작아지는 거예요. 오, 알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해주시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안 그러고 막 외우고 여러 개 보면 여기 시커멓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심플하게 얘기해주면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32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32 곱하기 1이 커 23 곱하기 1이 이건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48 곱하기 3이라는 거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만 엄마랑 같이 해주세요. 요건 어떨까? 막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왜 얘가 작을까? 얘는 10의 자리, 1의 자리도 영향을 주잖아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만 큰 경우가 어떤지도 보셔야 돼요. 큰 경우도 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1, 2, 3이 있을 때 아까 가장 큰 수가 어떻게 된다? 밑에 와야 여기도 커지고 저기도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3이 좋을까요? 21 곱하기 3이 와야 될까요? 그죠? 그건 당연히 아이들이 요 정도는 하거든요. 큰 수를 만들어주고 요거는. 그래서 이 밑에 오는 수가 가장 커야 답이 커지고 이 밑에 오는 수가 가장 작아져야 답이 작아진다는 거를 1, 2, 3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만약에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밑에 가장 큰 수가 오고 그리고 뭐가 될까요? 43이에요. 34는 아니잖아요. 그죠? 요게 답이 가장 큰 수일 때 답이겠죠. 그래서 48 곱하기 3 하고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48 곱하기 3의 곱을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83, 24, 34, 12. 그래서 정답은 14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이렇게 해서 답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아이들이랑 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네, 그랬어요. 네, 가장 큰 수를 구하는데요. 이거를 아이들이요. 왜 어려워하냐면요. 이거 막 1부터 넣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1, 2, 3, 4 해보고서 또 답을 틀리게 막 33 곱하기 예를 들어서 답이 6인데 6을 틀리게 해가지고 또 지나가. 그래가지고 막 까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에 좀 감각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고 얘랑 가까운 수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생각하면 33을 막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얘는 무엇과 같아? 거의 30과 40 정도를 생각한다면 어디 가는가? 30이랑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 곱하기 6은 180, 30 곱하기 7은 210, 30 곱하기 8은 240이잖아요. 그러면 한 8 정도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죠? 요 정도만 하면 이제는 괜찮은 건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하려면 보세요. 얘가 3이 있잖아요. 그러면 3, 8은 또 24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240에서 24가 더해지면 일단 8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8은 너무 크니까 7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안 되면은 이렇게 8도 넣어보고 그러면 답이 크게 나왔어요. 264가 나왔어.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7 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6을 넣어야 되겠다, 뭐 9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몇을 넣는다? 더 작아져야 되니까 7을 넣어보겠어요. 7, 3, 21, 7, 3, 21 해서 231이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여기에서 이제는 조금 수 감각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이 예상을 못했어. 그러면 33 곱하기 예를 들어서 나 한 5 정도 될 것 같아. 6 정도 될 것 같아 이랬어요. 6 정도 돼서 6, 3, 18 그래서 198이라는 거죠. 198이면 7을 더하면 몇일까요? 231 되잖아요. 33을 한 번 더 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곱셈의 원리가 이거는 6번을 더했다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더하면 요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231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33 곱하기 7인데 33 곱하기 8을 연습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33을 더하면 264구나. 안 되겠네. 정도를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답을 정확히 구하지 않더라도 33을 한 번 더 더하면 넘치는구나. 이런 좀. 그 정도 감각이 있어야 나중에 2학기 가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거든요. 그래서 좀 감각적으로 풀 수 있게 1부터 넣어보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수의 감각이 중요하고 이게 동수 누가의 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곱셈의 응용 문제들, 어려워하는 문제들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타파!